표절과 유출. 어, 벌써 원형각시를 베끼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예고편 같은 걸 제가 잠깐 봤는데 TV에서 한 두 편 정도. 하나는 경찰대학교 이야기고, 하나는 무슨 이렇게 좀 약간 시트콤 같은 SBS 드라마였는데, 글쎄 뭐 봐봐야 알겠지만, 경찰대학교는 심지어 애플 플러스에서 심지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근데 애플 플러스에서 왜 한국 그 드라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좀 특이한데, 그 납품을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플 플러스에서 어, 경찰대학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옛날에 폴리스 스토리라고 있죠. 미국 드라마, 미국 그 영화 중에, 드라마였나 영화였나, 영화였던 것 같은데, 폴리스 스토리라고. 폴리스 아카데미,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있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 어릴 때 약간 코미디 영화 같은 거였는데, 미국 이제 경찰관, 거기는 경찰 대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어떤 초보 경찰관들의 그런 자충우돌하는 이야기. 이게 폴리스 아카데미라고, 미국에 3편까지 제작됐었나?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영각시하고 어느 날 분석해 놓은 걸 섞으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경찰이니까 뭔가 수사를 하겠죠. 경찰이니까 뭔가 수사를 하긴 할 거예요. 그죠? 경찰관 옷을 입고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럼 뭔가 수사를 할 거리가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뭔가 프로파일링 같은 게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야기니까 뭐 경찰관 사이에 선후배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무튼 뭐 시작을 해봐야, 개봉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빨리는 못 만들 텐데, 지금 한 달, 원영각시 올린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빠르게, 뭐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 신인급들이 나오면 캐스팅 하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준비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만약에 뭐 미리 기획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폴리스 아카데미 같은 걸 미리 기획을 해놨는데,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대본을 바꿀 수도 있죠. 예? 원래 컨셉은 그 컨셉이 아니었는데 컨셉을 약간 바꿀 수 있겠죠. 그게 가장 빠르죠. 그죠? 원래 뭐 근데 애플 플러스에서 그걸 한다니까 좀 의외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표절과 유출, 뭐 제 걸 뭐 원영각시 같은 경우 유출이 됐다, 기획해놨는데 유출이 됐다, 제가 쓴 시나리오가 이제 유출이 돼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어디서 뭐 보고 누군가에게 줘서 전달을 받아서 올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표절과 유출, 표절과 유출이 뭐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아이템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다 쓰지 않아요. 저는 대강의 설정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시나리오를 대충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대사까지 다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예전에 구미호 썼을 때 한 달 걸렸나? 양이 되게 많거든요. 구미호는 거의 풀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50부 정도 나올 수 있는 드라마 내용이니까, 뭐 거기서 조금 첨가해가, 저는 24부를 목표로 썼는데 50부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좀 늘리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다 쓰는데 한 달 걸렸나? 한 달에서 보름, 한 50% 정도 썼다고 전 보는데, 그러니까 24부작에 50% 정도 썼다고, 그 정도면
50% 정도 썼다고 보는 50%에서 한 60% 정도 썼다고 보는데 대사를 생략을 했으니까요. 대사까지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때 당시 저의 어떤 실력으로 한 달 정도 그래서 그게 10년이 넘어가니까요. 그죠? 벌써 11년째네요. 그죠? 11년 전에 한 달 정도 어차피 제가 다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저랑 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입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 취미생활. 그죠? 나중에 혹시 돈 생기면 만들어 볼까? 아니면 책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만화 잘 그리는 작가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걸 만화로 한번 그려볼까? 요즘 웹툰 그리듯이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저기 그 유명한 이현세 아저씨나 그 만화도 보면 그림 이렇게 있거든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현세 아저씨나 허영만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이걸로 만화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선뜻 용기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친구 중에 만화 정말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만약 기안84 같은 사람이 제 친구였으면 전 아마 어차피 시나리오는 제 거니까요. 그죠? 글 박상복이라고 적으면 되니까. 그림 기안84 글 박상복이라고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웹툰 같은 거 올리면 참 재밌지 않을까? 만약 제 친구 중에 기안84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기안84 그림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제 스타일 아닌데, 요즘 전 이현세 아저씨 그림이 제 스타일이긴 해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이템도 그렇지만 저걸 수정하면 좋아질 텐데 저거 왜 저렇게밖에 못 쓰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누구가 자꾸 팔아먹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그 드라마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그 처백기든 말든 어쨌든 간에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 처음에. 근데 그 자꾸 그렇게 되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락한 건 상관없는데 허락 안 한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아가다가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 거구나. 처음에 그냥 뭐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해킹을 해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해코지까지 하거든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해코지를 한다고요. 저 정말 많이 죽을 뻔했어요. 시골 갔다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고. 근데 그때는 제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지병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허리도 계속 안 좋았고, 허리도 왜 아픈지 모르겠고, 하여튼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좀 나이 드니까 뼈마디도 막 쑤시고 간병도 많이 해서 골병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병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개가 비슷하면 표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원형각시라는 시나리오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죠? 근데 드라마가 원형각시 비슷한 드라마가 MBC, KBS, SBS, TVN 다 나오는 거예요. JTBC 막 이래가 비슷한 스타일의 드라마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절이에요. 그러면 표절이고, 하나만 비슷하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포일러 하지 마라고 왜 캠페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유출에 가깝죠. 그러니까 마블에 나오는 스토리가 다른 영화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마블에 나온 영화 스토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른 것도 없다면, 그러면 유출이죠. 그러면 유출에 가깝겠죠. 유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유출에 가깝겠죠. 비슷한 스토리가 없다면. 그리고 소송을 하면 유출이에요.
소속해서 누가 구속이 됐다 이러면 유출일 확률이 높은 거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표절이에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니니까. 이 사람도 베끼고 이 사람도 베끼고 이 사람도 베끼니까 표절이죠. 제가 여태까지 분석한 특징은 그래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하에 소송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김수현 작가님이 왜 소송 당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되게 인기 작가, 여성 인기 작가,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오고, 사랑이 뭐길래라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사랑이 뭐길래하고, 사랑과 야망이라는 되게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청률이 아주 엄청나게 잘 나오고 대작이었고, 그때 당시 완전 뭐 거의 시청률을 쓸어버릴 정도의 그런 드라마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거의 뭐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그 은퇴하기 직전 가장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표절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은 좀 독특한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흉내내기가 힘들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흉내내기 힘들었는데, 그런 분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출에 가깝겠죠. 그죠? 왜냐면 그분이 쓴 거와 비슷한 드라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뭐 대가족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대가족 드라마를 하더라도 스타일이 좀 달랐어요. 가족 간의 갈등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물론 자기가 쓰는 스타일이 있겠죠. 작가가 쓰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히트 쳤던 어떤 이 시스템, 히트 쳤던 어떤 그 틀을 한번 이렇게 딱 만들면 그 비슷한 걸 계속 사용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약간 고치고, 인물 직업 같은 것만 약간 바꾸고, 대사 좀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포맷으로 또 드라마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구미호를 썼을 때 구미호에 어떤 이렇게 되는 그 틀이 있어요. 그걸 만드느라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약간씩 수정하면서 쓰게요. 다른 시나리오도.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하나를 만들게 되면, 큰 틀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걸 응용해서 자꾸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느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인물을 바꾼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뭐 배경을 바꾼다든지 뭐 스타일을 약간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하죠. 여자가 옷을 바꿔 입듯이 그렇게 바꿔 입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하지만 포맷은 기승전결이나 이런 건 거의 유사하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작가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표절로 소송을 바로 했죠. 표절로 바로 소송해가지고 그 승소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셨던 걸로 그렇게 아는데, 혼자서 안 쓰겠죠.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김수현 작가님이라는 분 밑에 문화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아마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스타일로 쓰지 않을까? 그분은 이제 큰 것만 잡는 거죠. 큰 설정만 잡아놓고 대사는 문화생들이 쓰지 않을까? 그죠? 물론 자기가 쓸 때도 있겠죠. 주요 대사는 자기가 같이 쓸 때도 있겠지만, 문화생들이 이렇게 배운다고 와서 쓰지 않을까? 그것도 인맥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김수현 작가님이라는 그 인기 드라마 작가 밑에 문화생이었다 그러면 어느 한 50% 정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쓰지, 뭐 시나리오를 쓰는 걸 인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히트 시나리오를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비슷했던 거죠. 좀 많이 베낀 것, 좀 많이 비슷했나 보죠. 그죠? 막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각 방송국들이 그렇게 비슷한 드라마를 그렇게 찍어대면서도 아무도 소송을 안 하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죠? 자기들끼리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죠.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과거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 엄청나게 했잖아요.
서로 막 카피캣이라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다이슨인가? 그 청소기? 그건 좀 심하더라고요. 다이슨 청소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카피를 하지 않았나. 그거는 좀 디자인이 참 이쁘긴 이뻐요. 그죠? 그 다이슨이라는 청소기가 참 이 디자인이, 성능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디자인이 참 이뻤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좀 부끄럽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그죠? 램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배터리도 얼마 들어가고, 앞에 디스플레이 뭐 뒤에 붙이진 않잖아요. 그죠? 앞에 디스플레이 붙이고, 뭐 전면 카메라 있어야 되고 후방 카메라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 디자인에서 바꿔봤자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뭐 혁명적인 게 뭐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우리가 시계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그냥 손목 시계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계 줄 같은 거 바꾸죠. 그죠? 시계 줄 같은 걸 바꾼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요즘 같은 뭐 전자시계 있으니까 전자시계 디자인을 뭐 뭐 이렇게 좀 단단한 걸로 한다든지, 뭐 다른 디자인, 뭐 곡선을 좀 준다든지, 뭐 그렇게 디자인을 바꾸죠. 그죠? 하지만 크게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손목에 차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디자인이라는 게, 자동차 같은 것도 아무리 전기 자동차 나오고 뭐 난리를 쳐도 바퀴 4개가 굴러가는 건 똑같잖아요. 물론 그 바퀴 3개가 굴러가는 차도 보긴 봤어요. 그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차는 바퀴 4개가 굴러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게 공간이 제일 잘 나오고 균형이 맞으니까. 그죠? 지금 비행기나 전투기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새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디자인 연구하시는 분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빨리 날아가는 새를 연구해가지고 그 디자인 그거랑 비슷하게 비행기를, 전투기나 이런 거 만들더군요. 아무튼 크게 인간은 자연의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빨리 달리는 동물들, 뭐 치타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대부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상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상징 마크들, 뭐 말이라든지, 뭐 페라리 같은 말이라든지, 람보기니 뭐 황소라든지, 그죠? 대부분 그런 걸 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운송수단,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송수단 같은 거, 뭐 그런 걸 주로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표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은, 순서 같은 게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정 같은 게 똑같다든지, 대사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사과가 3회쯤에 사과가 나오면 사과가 3회쯤에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핫도그 이야기 했듯이, 핫도그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쓴 거에 핫도그가 있으면 여기도 핫도그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제가 표절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 대부분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표절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똑같이 그렇게 해요. 좀 웃기죠. 그죠? 뭐 아무튼 뭐 요런 걸 비교해 보시면 유출과 표절에 대해서, 이건 표절이구나, 이건 유출이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요거는 비슷하네. 그죠? 요거는 비슷하네. 요거는 비슷하네. 요거는 비슷하네.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마블 시나리오를 쓴 거를, 제 나름대로 마블 시나리오 쓴 걸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블은 영화를 만들 때 마블 코믹스에 있는 내용을 쓰니까요. 그죠?
마블 코믹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블 영화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쓴 시나리오니까 마블 코믹스하고 상관이 있겠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생뚱맞을 테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요즘 좀 시나리오 원형각시 이후에 한 개? 완전히 새로운 건 한 개? 약간 수정한 건 한 개? 우리 신립 장군 아시죠? 그죠? 탄금대 전설의 주인공 신립 장군. 그걸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만든다 그러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신립 장군 설정을 한 게 좀 있고 설정을 좀 바꾼 거 그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신립 장군에 대한 어떤 전설 같은 게 있더라고요. 탄금대 전설 같은 게 그걸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바꾼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판 키트 한국판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게 있고 한국판 키트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죠? 일부는 어느 정도 기술이 구현돼 가지고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키트나 그 아소라다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아소라다나 키트 같은 그런 차를 이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그게 제작이 된다면 한국 최초의 레이싱 그게 되겠죠. 한국 최초의 레이싱 드라마가 되겠죠. 그 이니셜 D처럼 한국 최초의 이니셜 그 레이싱 드라마가 되겠죠. 주인공은 처음에는 레이싱이니까 남자로 해야 되지 않나, 레이싱 힘드니까 남자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도 남자가 하잖아요. 그 데이빌 하세호프라는 아저씨가 하잖아요. 그죠? 그 베이와치아도 나왔던 그 아저씨가 하는데 근데 남자가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영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유인영 씨가 했으면 좋겠냐면 유인영 씨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받아놓은 그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약간 톰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남자 같은 여자? 약간 남자 같은 여자지만 이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섹시 컨셉도 가능하고 또 운전할 때는 또 약간 터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액션 연기도 조금 해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인영 씨 그것도 미혼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충분히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연기가 좀 잘한다면 그리고 남자는 서인국 씨가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파트너, 경쟁자이자 연인이자 파트너 같은 그런 사람. 서인국 씨가 그런 경쟁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이렇게 키트 같은 차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악역은 약간 미정이고, 그 남궁민 씨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그 검은 태양에서 처음에 약간 악역 비슷하게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차를 계속 이렇게 훔치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복제를 하겠죠, 그죠? 인공지능을 복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비슷한 차를 하나 만들겠죠, 그죠? 뭐 그런 내용으로 가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 키트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새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 포드로 만들었었는데 일단 망했죠, 그죠? 포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 전격 제트 작전 그 키트는
스포츠카였죠, 그죠?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였죠.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죠, 그죠? 근데 포드를 타고 전격 제트 작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차가 포드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좀 더 멋진 스포츠카를 원하지 않았나? 조금 미래지향적인 스포츠카를 원한 게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CG 많이 안 넣고 좀 리얼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릭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뭐로 했냐면 그 무슨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여성분이 있는데 외면을 하고 갔다 그러죠. 뭐 전설에는 외면을 하고 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간 거죠.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갔는데 여자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장을 시킨 거죠. 남장을 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랄까 약간 사랑을 나눈다? 약간 사랑을 나누는 거죠. 만약 그분이 남장을 하고 전장을 이렇게 신립장군이 나중에 이렇게 막 거란족하고도 전쟁하고 임진왜란 일본군하고도 전쟁하고 이럴 때 옆에 보좌관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 몸종처럼. 근데 여자로 따라다니면 험방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치마 입고 다니면. 그러니까 남장을 시켜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 지었던 거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냐면 행주산성에 가서 신립장군이 이제 마지막에 행주산성을 가서 최후의 결전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탄검대에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전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립장군이 이렇게 많은 부하들을 잃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부하들을 잃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주를 한 거죠. 도주를 해가지고 행주산성에 도착해서 거의 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시 추스려가지고 일본군과의 어떤 최후의 일전을 준비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걸로 해가 마무리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참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두 분은 이제 죽는 거죠. 그 여자분하고 신립장군 두 분은 장렬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컨셉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작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의 어떤 작품이 하나 만약에 그게 제작된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행주산성 같은 걸 만들려면 돈이 좀 들긴 하겠죠, 그죠? 최소한 그 판자로 이렇게 세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CG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죠? 돈이 좀 들긴 근데 요즘 CG가 좋아가지고 그 녹색 스크린 쳐놓고 하면 잘 하더라고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죠? 행주산성 촬영해가지고 그대로 약간 그래픽 수정해서 붙이면 되죠, 그죠? 그 마블 찍듯이 마블의 녹색 스크린 찍듯이 그리고 찍으면 되죠, 그죠? 옛날에는 미술 이래가지고 다 만들었어야 돼요. 새로 그 다 짓느라고 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래픽이 있으니까 그래픽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죠? 뭔가 좀 제작비가 그래도 좀 적게 들지 않나, 적게 들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표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 잘 써요, 저보다. 저는 시나리오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시나리오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취미로
뭐 조금씩 이렇게 재밌는 글 있으면 이렇게 써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굳이 제 걸 보지 않아도, 그죠? 제 걸 보지 않아도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분들이. 물론 어떤 분은 저보다 못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재미는 좀 없긴 해요.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건 좀 있긴 해요. 이거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물론 저는 한 50%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좀 잘 나오니까 뺏겼겠죠, 그죠? 잘 나오니까 계속 갖다 썼겠죠, 그죠? 뭐 그런 건 있긴 해요, 그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 작가분들도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죠? 시나리오 작가라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창작물을 만들다면, 표절만 안 한다면 참 좋은 직업, 인텔리한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고, 외국 보면 그 해리포터 작가 봐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직업이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는 힘들긴 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까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전 개인 좋은 직업이라고 봐요, 그죠?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어디 이렇게 한 곳에 묶여가지고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 생활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 저같이 이렇게 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한번 써볼 만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적절한 대우를 못 받고 자꾸 뺏기니까, 표절하니까 그게 문제긴 하겠죠, 그죠? 근데 한번 써볼 만해요, 그죠? 그 이우혁 씨나 옛날에 귀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귀현이 뭐 엽기적인 그냥 이런 것도 다 인터넷 소설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영화도 제작 많이 됐었고, 그죠? 그런 거 쓰는 사람, 귀현이 요즘 뭐 하나 모르겠네요, 그죠? 귀현이는 심지어 그걸로 대학도 갔잖아요, 그죠? 특별 전형으로 대학도 갔잖아요, 그죠? 테마록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 제가 20살 때 테마록이 나왔거든요. 참 재밌게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새로운 세계, 어 제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어요, 테마록은. 저희 어떤 그걸 오컬트라 그러나, 마법 장르, 막 도술 쓰고, 그죠? 약간 무협지에 가깝긴 하지만 막 기 운영하고 막 운기 행ging 하고 막 격암요록 나오고, 그죠? 정감록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음 근데 책으로, 왜 사람들이 책을 보라 이렇게 해요? 책을 보면 약간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만화나 영화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죠. 책이 좀 자세하게 나오죠. 영화나 만화 같은 거는 좀 약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책이 이렇게 표현이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얘는 왜 쓰다 말았나? 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얘는 왜 쓰다가 말았지? 입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안 써지면 억지로 쓰지는 마세요, 그죠? 억지로 쓰지는 마시고 편지 같은 거 하나 정도만 써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죠? 아무튼 표절과 유출, 뭐 표절해놓고 유출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때 요걸 또 악용해가지고 또 표절해놓고 유출됐다고 악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가 그런 지적을 하면 수정을 하세요. 최소한
수정을 하는 그 자세라도 보이는 게, 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참,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수정이라도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